전쟁의 포화가 가득한 민년의 어느 날, 일본군의 진영에서 갑작스럽게 한 무사가 말을 타고 질주합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그러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동료들은 그가 조선군을 향해 돌격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가 향한 곳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일본 규슈 출신의 무사 사야가 사예카는 그날 자신의 고국을 등지고 침략자들로부터 조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선택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무고한 이들을 해치는 침략자가 될 수 없다. 그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조선의 선조로부터 김해 김씨성과 충선동산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조선의 장수로서 자신의 고국 일본과 싸웁니다. 적국에서 온 그는 어떻게 조선의 충신이 되었을까요? 그의 선택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역사 속에 묻혀있던 충격적인 이야기, 일본 무사에서 조선의 장군으로 적국의 심장에서 온 장수 김충선의 드라마틱한 삶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북 달성군 우롱리, 그곳에는 4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한 지성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과 싸워 조선을 지킨 일본인 장수 김충선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입니다. 그들은 비록 시간이 흘러 세대가 바뀌었지만 조선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선조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선조 김충선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적에서 동료가 되어 조선을 지킨 영웅 김충선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충선의 본명은 사야가 사예카로 일본 가고시마, 번연제의 가고시마현에서 1571년 무사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야가 가문은 대대로 가고시마 번주를 위해 충성을 다해온 유서 깊은 무사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야가 요시타카는 가고시마 번의 중심으로 활약했던 인물로 정치적 수완과 무예 실력을 겸비한 엘리트 무사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명문가 출신으로 강인한 정신력과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야가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둘째 동생 사야가 요시히로와 막내 사야가 요시자네가 바로 그들입니다. 비록 무사 가문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랐지만 사야가 형제는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장남인 사야가는 동생들의 본보기가 되고자 늘 노력했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효심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뛰어난 신체 능력을 보였던 사야가는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빠르게 무예를 익혀나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직접 검술과 창술, 궁술 등을 배웠으며 엄격한 훈련을 거듭하며 날로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무예 수련 외에도 유학과 병법 등 다양한 학문을 접하며 지적으로도 성장해 나갔습니다. 사야가의 총명함과 진취적인 태도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 들어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요시타카는 사야가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가문의 후계자로 키우고자 각별히 신경을 쓰며 그를 지도했습니다. 가고시마 번의 명문 무사 가문에서 태어난 사야가에게 무예 수련은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지도 아래 검술, 창술, 궁술 등 다양한 무예를 익혀나갔고 차츰 또래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에도 불구하고 사야가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자신을 느끼며 무사로서의 자부심을 키워나갔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장차 훌륭한 무사가 될 것이라는 예감을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중반에 접어들자 사야가는 아버지와 함께 주변 번의 무사들과 겨루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사야가의 실력은 성인 무사들을 압도할 만큼 뛰어났고 이는 가고시마 번 내에서 화제를 모을 정도였습니다. 번주의 부름을 받아 무예를 선보인 자리에서도 사야가는 범상치 않은 재능을 드러냈고 일약 촉망받는 신의 무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1580년대 후반 사야가는 20살이 넘은 나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전국 시대의 혼란 속에 있었고 히데요시는 무력으로 전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무사들을 규합해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있던 히데요시에게 사야가의 재능은 각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입대 후 사야가는 동료 무사들과의 절차탕마치의 초어주어머를 통해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의 뛰어난 무예 실력과 총명함은 히데요시의 신임을 얻기에 충분했고 곧 그는 중요한 전투에서 젊은 지휘관으로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에 일어난 오다와라 엔연정파에서 사야 눈부신 전공을 세웠습니다. 험난한 지형지물을 누구보다 빠르게 정찰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이반리안하여 진을 섬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사야가는 히데요시 휘하호이시아의 핵심 무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훗날 조선 원정이 결정되자 선봉 시엠펑으로 발탁마주어되는 하지만 사야가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가고시마 번주는 전국 각지의 무사들을 조선 원정에 동원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사야가 가문의 남자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592년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일본군은 조선 침략을 개시했습니다. 사야가 역시 선봉대의 일원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병력과 군함이 동원된 가운데 그들은 마치 파도가 해안을 삼키듯 조선 땅을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항구에 늘어선 수백 척의 전선,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수만 명의 군사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서린 야욕과 광기,
전쟁이 가진 잔혹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야가는 일본군이 거침없이 조선 땅을 유린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군사들은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죽이거나 사로잡는 등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처음 본 사야가는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짓을 해야 하는 걸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무사로서 사야가는 혼란을 감추고 전투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군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량과 물자가 바닥나자 군사들 사이에서는 약탈과 망령이 횡행했습니다. 지휘관들 간의 알력 다툼도 갈수록 극심해져 작전 수행의 차질이 빚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군기가 흐트러진 가운데 일부 병사들은 탈영을 감행하기도 했고 급기야 반란의 기미마저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히데요시 군대가 이렇게 혼란에 빠질 줄이야. 낯선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 보급마저 원활하지 못한 최악의 조건, 게다가 예상치 못한 조선군의 반격까지, 자신감에 붙어 시작한 이 침략 전쟁이 결코 녹록치 않으려는 것을 사야가는 직감했습니다. 괴로운 심경을 안고 싸움터를 누비는 사야가의 모습과 혼돈에 빠진 일본군의 모습이 교차됩니다. 부산포에 상륙한 일본군은 곧바로 경상도 방면으로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선봉대의 일원이었던 사야가 역시 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 앞에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을 거듭했습니다. 적들은 생각보다 약하군. 이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 사야가의 독백과 함께 초기 전투 장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애초에 예상과 달리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지? 정말 이 전쟁이 옳은 일일까? 전쟁이 점입가경 잔혹해지는 가운데 사야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선 땅에서 약탈과 칼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살아남고자 발버둥치는 민초들의 저항. 우리는 전쟁을 하러 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짓은 야만적인 학살에 지나지 않아. 동료 병사가 어린아이를 죽이려 하자 사야가는 본능적으로 그의 칼을 막아섭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사야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무사로서 싸움의 기술을 닦아왔지만 이런 잔혹한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사야가는 점점 자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 죄 없는 이들을 학살하는 것이 무사도일까? 정녕 이것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일까? 갈등하는 사야가의 모습과 전쟁의 참상을 목도한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 심리가 클로즈업됩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조선을 침략한 걸까?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짓밟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이 모든 의문은 조선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집니다. 사야가는 자신과는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조선이라는 나라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걸까? 이 땅에는 무엇이 있기에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는 것일까? 사야가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점차 싹트는 조선에 대한 관심이 뒤엉켜 복잡한 심경을 연출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진정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모르겠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야가는 조선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마주친 조선인 포로들과의 대화, 그리고 현지에 머무르며 관찰한 그들의 일상은 사야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 점차 사야가는 침략자로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武力으로 타국을 짓밟는 것이 과연 무사도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일까? 이 끝없는 전쟁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의 야망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내적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동료들과 맞서 싸우는 조선군의 모습에서 사야가는 자신과 닮은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신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이라고 여겼던 그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구나. 사야가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사로서의 충성심과 침략 전쟁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조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상반된 감정들이 그의 안에서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야가는 한 가지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정한 무사도란 약자를 지배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할 일은 정복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나는 이제 알았어. 그 눈동자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동료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사야가, 그리고 이어지는 독백.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해. 긴 내적 갈등 끝에 사야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침략자로 살 수 없으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리라 마음먹은 것입니다. 설령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무언가 행동할 것을. 사야가가 전쟁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자 그를 둘러싼 환경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동료들 역시 이 전쟁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전쟁을 계속해야 할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싸움을 이어갈 수 있을까? 사야가의 고민에 공감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모여 전쟁의 방향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사야가는 자연스레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 뿐이야. 한시라도 빨리 멈춰야 해. 하지만 모든 이가 그들의 생각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동료들이 전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심지어 사야가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야가, 너는 곧 반역자가 되고 말 거야. 우리는 히데요시님의 명령에 따라 싸우는 것뿐이라고. 동료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1593년 초 사야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무력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이 전쟁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자신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전쟁을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해. 더 이상의 학살은 없어야 해. 사야가는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반전 운동에 나섭니다. 그들은 병사들을 설득하고 지휘관들에게 전쟁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상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고 급기야 반역자로 몰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내 놈들은 모두 역적이다. 군율에 따라 처형하겠다. 절체절명의 순간 사야가는 무모한 결심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히데요시에게 직접 단판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사야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합니다. 히데요시님, 이 전쟁은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조선을 침략해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이 가져올 것은 파멸뿐입니다. 부디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사야가의 간곡한 호소가 계속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진정한 무사도란 약자를 걱정하고 모든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설령 나 혼자 남게 된다 해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히데요시와의談판이 실패로 돌아간 후 사야가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죽음과 파괴는 계속될 것이고 자신 역시 그 악순환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파멸할 뿐이야.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이 끔찍한 전쟁에 가담할 수 없어.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만 해. 사야가에게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한 조선인 노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전쟁통에 모든 것을 잃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던 노인은 사야가를 적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도 괴로운가 보구나. 우리 모두가 이 전쟁의 피해자일 뿐 적이 아니란다. 노인의 말은 사야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감명받은 사야가의 얼굴은 상기됩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던 무사도의 가르침이 뇌리를 스칩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이 땅에서 나는 무사도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 또한 약자의 편에 서서 이들을 지키고 싶어요. 사야가는 조선인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 끝없는 전쟁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동료들을 설득해 함께 귀화할 것을 제안하지만 대부분은 사야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야가는 홀로 일본군 진영을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한밤중 숨죽인 발걸음으로 진영을 빠져나갑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내 무사로서의 삶은 여기서 끝났어. 이제 난 내 양심에 따라 살 거야. 사야가는 목숨을 걸고 산과 들을 헤매다 끝내 조선군 진영에 다다르게 됩니다. 의심 어린 시선 속에서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귀화 의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십시오. 조선군 장수들은 사야가를 의심하면서도 그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모두가 망설이던 그때 사야가와 인연이 있던 노인이 나섭니다. 노인은 사야가를 감싸 안으며 말합니다. 이 젊은이를 믿도록 합시다. 그에게서 저는 진실된 마음을 봅니다. 우리에겐 이런 동료가 필요할 때입니다. 노인의 말에 조선군은 사야가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일본군에서 탈출한 사야가와 조선군이 함께 있는 모습, 서로를 의지하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싸우겠다는 그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이 엿보이는 듯합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무사가 되었습니다. 약자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 싸우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저 푸른 하늘이 다시 평화를 되찾을 그날까지 조선군 진영에 합류한 사야가는 자신의 진심과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매일 훈련에 매진하고 전략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조선군들도 점차 사야가의 진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사야가는 이제 우리의 진정한 동료입니다. 그의 충정과 용기를 우리는 믿습니다. 조선군 장수의 이 한마디는 사야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국의 땅에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전우들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사야가의 얼굴을 적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되찾읍시다. 동료애로 가득 찬 사야가와 조선군의 모습에서 희망을 봅니다. 서로 다른 출신임에도 하나된 마음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들의 모습은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사야가를 비롯한 조선군의 활약으로 전세는 점차 조선 쪽으로 기울어갑니다. 그러나 일본군 역시 물러서지 않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야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바로 강화 협상을 위해 일본군 진영에 잠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일본 진영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건 나뿐입니다. 저들을 설득해 이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였지만 사야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우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한 채
그는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일본 진영에 잠입한 사야가는 겨우 히데요시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필사의 노력 끝에 강화 협상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협상 도중 사야가의 정체가 발각되고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맙니다. 나는 죽더라도 이 전쟁을 끝내고야 말겠다. 사야가는 장렬히 싸우다 쓰러집니다. 그가 이룬 업적에 감동한 양측 지휘관들은 마침내 강화 협상에 합의하게 됩니다.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야가와 함께 싸웠던 조선군 동료들이 그를 추모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야가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평화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야가, 당신은 이 땅의 평화를 가져다준 진정한 무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인간애를 잃지 않고 평화를 위해 몸바친 한 무사의 감동적인 삶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선조 임금은 사야가의 진심과 능력을 알아보고 그에게 김의 김시성을 하사하며 충선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사야가가 조선의 일원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조선의 신하이자 김충선이라는 이름의 주인이요, 그대의 충성과 선행을 잊지 않겠소. 감격한 김충선은 선조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김충선은 조선군의 장수로서 첫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의 지략과 무예는 전장에서 빛을 발하고 동료 장수들도 점차 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충선 장군의 계책 덕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소. 그는 진정 믿을 만한 전우요. 전우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김충선의 모습과 전략회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의 모습이 교차됩니다. 점점 조선군의 주요 인사로 자리매김해 나갑니다. 조선에서의 삶이 익숙해질수록 김충선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조선어 공부에 매진하며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전장에서 김충선은 자신을 배신자로 여기는 일본군 옛 동료들과 맞닥뜨렸습니다.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순간 김충선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켄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적이 되었소. 일본군의 전략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충선은 그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술을 개발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계책은 전세를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적의 약점은 바로 이것이오. 우리는 이를 역이용해야 하오. 동료 장수들이 감탄하며 그의 비책에 탐복합니다. 전장에서 그의 전략이 실현되는 순간마다 다이내믹한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전투가 거듭될수록 김충선은 옛 전우들과 맞서는 것에 대한 심리적 괴로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칼을 겨누는 순간마다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미안하오, 켄신.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고 있을 뿐이오. 밤마다 괴로워하는 김충선의 모습과 악몽에 시달리는 그를 위로하는 조선 동료들의 모습이 대비를 이룹니다. 적과 싸워야 하는 숙명, 그러나 그 적이 한때 자신의 동료였음에서 오는 갈등에서 괴로워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김충선은 수많은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며 전술적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전세를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조선군에게 큰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저 김충선 장군이 선봉에 서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옵니다. 전장을 누비는 김충선의 모습, 그를 따르는 병사들의 함성, 그의 지휘 아래 승리하는 조선군의 모습은 새롭습니다. 김충선의 활약은 조선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고 그는 조선을 위해 싸운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무사에서 장수로, 사야가에서 김충선으로, 김충선의 활약과 조선군의 노력으로 전세는 점차 조선 측으로 기울어갑니다. 그러나 일본군도 끝까지 저항하며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됩니다. 막바지 전투에서 김충선은 중과부적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전투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나 김충선,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결전의 날, 김충선은 맹렬히 싸웁니다. 그의 분전에 힘입어 조선군이 승기를 잡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김충선은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고 맙니다. 켄신, 자네였군.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김충선의 품에 안긴 채 숨을 거두는 옛 전우 켄신. 둘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안타까움과 연민의 빛이 스칩니다. 비극적이지만 숭고한 화해의 장면입니다. 김충선 역시 상처로 인해 서서히 의식이 흐려집니다. 괴로워하는 그를 동료들이 애워싸고 조선의 푸른 하늘이 그의 시야에 가득 찹니다. 조선의 하늘이 정말 아름답구나. 김충선의 그 한마디는 동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그가 진정 이 땅을 사랑하고 이 하늘 아래 함께 살고 싶어 했음을 알기에 김충선의 희생은 조선군에 큰 충격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마지막 힘을 북돋아줍니다. 그의 뜻을 이어받아 조선군은 더욱 용맹히 싸웁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조선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의 한 언덕 위에 김충선의 묘가 만들어집니다. 선조 임금은 그에게 충신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비문을 세웁니다. 타국에서 왔지만 진심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목숨 바쳐 지킨 김충선. 그대는 진정한 조선의 영웅이옵니다. 김충선의 묘 앞에 조선군 동료들과 그를 아끼던 이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존경의 빛이 어려 있습니다. 김충선을 추모하듯 바람의 깃발이 펄럭입니다. 충선 형님, 잘 가시옵소서. 우리는 형님의 뜻을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충선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져나갑니다. 외국에서 온 무사가 조선인이 되어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의 정신은 후대의 길이 전해지며 그는 조선의 영원한 영웅이 됩니다.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적에서 동료로, 그리고 영웅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감동의 스토리가 우리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김충선은 조선에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조정에서는 그에게 중요한 관직을 내립니다. 김충선, 그대의 충성과 헌신을 높이 사이조 참판의 자리를 내리노라. 관복을 갖춰 입고 임금 앞에 서 있는 김충선. 그의 얼굴에는 책임감과 함께 조선에 대한 애정이 가득합니다. 그는 외교 문서를 검토하고 백성들의 민원을 살피는 등 그는 성실하고 지혜롭게 직무를 수행해 나갑니다. 동료 관리들과 의견을 나누는 모습에서는 진지함과 함께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한편 김충선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립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김충선은 한양 시내를 거닐다 우연히 한 여인과 마주칩니다. 그녀는 바로 김참판의 딸 김민서. 첫눈에 서로에게 끌린 두 사람은 짧은 만남 후에도 잊지 못할 인연임을 직감합니다. 낯선 이에게 관심 가지는 것은 몹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대, 내 마음에 깊이 남을 것만 같아요. 민서의 수줍은 고백에 충선 또한 마음이 움직입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서히 사랑을 키워갑니다. 가벼운 산책부터 깊이 있는 대화까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늘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드디어 김충선은 김참판을 찾아가 민서와의 혼례를 청합니다. 충선의 진심과 앞으로의 포부에 감명받은 참판은 기꺼이 승낙하고 두 사람은 청사초롱이 밝혀진 뜰에서 백년가약을 냈습니다. 붉은 단청이 아름다운 신방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앞으로의 평화로운 날들을 꿈꿉니다. 혼인 후 김충선과 민서는 5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장남 진수, 차남 진혁, 장녀 은주, 차녀 은서, 막내 아들 진명까지 5 아이들은 모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아이들아,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배우고 어진 사람이 되거라. 평화를 사랑하고 약자를 도울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다오. 김충선은 자녀들에게 학문과 무예는 물론 올곧은 인성과 덕목을 가르칩니다. 아내 민서 또한 딸들에게 예절과 지혜를 전수하며 훌륭한 여인으로 키워냅니다. 성장한 자녀들은 각자의 길을 가지만 모두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진수와 진혁은 무관으로, 은주는 시인으로, 은서는 의녀로, 막내 진명은 학자로 사회 곳곳에서 제 몫을 다합니다. 김충선과 민서는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김충선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촌촌 바깥의 아늑한 집에서 아내와 여생을 보냅니다. 아침이면 함께 정원을 가꾸고 저녁이면 아이들 이야기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보, 우리가 지켜낸 이 평화가 아이들에게, 먼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지켜낸 소중한 날들이에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포근한 미소를 교환하는 노부부의 모습에서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사랑이 느껴집니다. 한 많은 세월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두 사람. 김충선은 고마운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고마워요 당신.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당신을 만난 것이에요. 우리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노을이 질 무렵 김충선과 민서는 서로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평온하고 주변의 평화로운 풍경과 조화를 이룹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은 김충선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투영하는 듯 감동적입니다. 김충선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만년의 일상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도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새 인생을 일군 김충선. 그의 발자취는 멀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평화의 빛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아내의 곁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자녀들을 키우는 모습이 행복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선에서 자라게 될 거야. 여기서 평화롭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일본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조선에서 새로운 인생을 꽃피우는 김충선의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장남 진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김충선의 영향으로 무예의 뜻을 두었습니다. 진수는 성장하며 무예를 갈고 닦아 훌륭한 무관으로 임금을 보필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지키신 이 나라, 제가 이어받아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진수는 김충선의 전략적 사고와 무예 실력을 물려받아 전장에서 지혜롭게 군사들을 이끕니다. 그의 활약으로 국경의 평화가 유지되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차남 진혁은 어머니 민서의 영향으로 의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진혁은 한의학을 깊이 공부하여 뛰어난 의관이 됩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칼로 나라를 지키진 못하지만 의술로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습니다. 진혁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료 진료소를 열고 먼 곳까지 방문하여 치료해줍니다. 그의 헌신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혁은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습니다. 장녀 은주는 아버지 김충선의 섬세한 감성을 물려받아 시의 재능을 보입니다. 은주는 아름다운 시구로 세상을 표현하는 시인이 되지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로 표현하고 싶어요.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은주의 시는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내며 조선 문단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시를 통해 은주는 아버지 김충선의 삶의 가치와 철학을 예술로 승화시켜 전합니다. 차녀 은서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은서는 성장하며 재능을 꽃피워 뛰어난 화가가 됩니다. 그 이후로 평화로운 세상을 그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사랑도 그림에 담고 싶습니다. 은서의 그림은 섬세하면서도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초상화는 감동적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은서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족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막내 진명은 총명한 두뇌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진명은 성장하여 나라의 등용문인 과거의 급제, 훌륭한 학자이자 관료가 됩니다. 학문으로 나라를 이끄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신 평화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진명은 뛰어난 식견으로 임금을 보필하며 여러 정책을 내놓아 백성들의 삶을 개선합니다. 또한 후학을 양성하며 나라의 인재 양성에도 힘씁니다. 진명의 노력은 조선의 밝은 미래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충선과 민서의 5자녀는 각자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성장합니다. 비록 길은 달라도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김충선의 평화 사상과 어머니 민서의 사랑이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바로 김충선이 꿈꾸던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충선의 후손들은 조선에 깊이 뿌리내리며 그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김충선 할아버지의 후예라는 것이 자랑스러워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 김충선의 후손들은 학자, 무관,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가문의 명예를 높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늘 조선을 사랑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겼던 김충선의 마음이 살아 숨쉽니다. 어느 가정집 앞 현관문이 열리고 김충선의 후손으로 보이는 노부부가 나섭니다. 현관 벽에 걸린 김충선의 초상화가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김충선 선조님의 삶을 기억하며 산다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소명이지. 노부부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김충선의 초상화가 돋보입니다. 일본 무사에서 조선 영웅으로 그리고 400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문의 시조로 김충선의 놀라운 발자취가 뭉클한 감동으로 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후손들이여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거라. 김충선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후손들은 선조의 뜻을 이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아들 진수는 아버지의 고향인 대구 달성군 우롱리에 터전을 마련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그리워하신 이곳에 우리가 그 뜻을 이어 살아가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진수와 가족들은 우롱리로 향하는 길에 오릅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마을, 김충선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롱리에 정착한 김충선의 후손들은 점차 집성촌을 이루며 함께 살아갑니다. 대대로 무관, 의관, 학자, 예술가 등 다양한 인재들을 배출하며 마을은 번영해갑니다. 우리는 선조 김충선 장군의 후예로서 그분의 정신을 이어가며 살아갑니다. 김충선의 후손들이 모여 선조를 기리며 함께 제사도 지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들 가슴 속에는 김충선의 평화 사상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충선의 후예들은 근현대를 거치며 전국 각지로 흩어져 살아가지만 해마다 우롱리에 모여 선조의 제사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현재는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에게 김충선은 여전히 자랑스러운 선조입니다. 비록 때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가문은 김충선 선조의 정신을 이어 살아남았습니다. 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가훈이지요. 김충선의 정신은 비단 후손들뿐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접한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김충선은 1642년 10월 23일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지만 그의 유산은 후손들을 통해 면면히 이어졌습니다. 김충선의 후손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우롱리에 정착하여 집성촌을 형성했습니다. 이 마을은 오늘날까지도 항회마을이라 불리며 김충선의 후손들이 400년 넘게 살아온 곳입니다. 그들은 김충선과 관련된 유물과 문서를 소중히 간직하고 그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며 그의 정신을 계승해왔습니다. 2005년에는 우롱리에 김충선 기념관이 건립되어 그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김충선의 유물과 관련 역사 자료를 전시하며 많은 역사 애호가들과 학생들이 방문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기념관 주변에는 그의 묘소와 사당도 있어 그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